거짓말 대 이완용. 어제 TV토론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상대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장면은 이겁니다. 선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자들 별로 수어 통역자가 배치된 금년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몸통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 논란, 급기야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했습니다.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로우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미안하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토론회 때마다 대장동 의혹 공격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장동에 시작해서 아마 대장동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동안 장점이 유능한 행정가 뭐 이런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선에 경선 과정에서부터 터져나온 이 대장동 비리는 특히 부동산 실패 현 정권의 부동산 실패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사가 진행될수록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론들을 이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걸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TV 토론에서 끝없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서로 간에 토론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러건 팩트가 맞건 틀리건 간에 그냥 주장만 하고 끝나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데요.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인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별로 중요치 않다. 즉 내가 그냥 주장하고 그냥 끝나는 뭐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팩트가 맞든 틀리든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라고 하는 게 녹취록에 근거한 거잖아요, 전부. 예. 양측 다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현정 의원 얘기했듯이 양측 다 지금 근거로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다 녹취록들입니다. 근데 녹취록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다 맞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소를 작용한다는 이유는 예. 이재명 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계속 얘기가 돼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장동 하면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예. 최근에 녹취록 중에 뭐 예를 들면 영장 청구하면 윤석열은 죽어라든지 아니면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그리고 어제도 뭐 토론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조우영 씨라는 분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시에 담당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어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볼 때는 그러면 대장동 이슈에 윤석열 후보는 전혀 관계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지금 뭐 예. 대선 전국에서 검찰이 이걸 수사를 또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고, 그럼 결국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게 본인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결국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에게 연관된 이슈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에도 연관돼 있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대장동 개발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2014년 6월 29일 밤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김만배가 현장인지 네. 그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범죄자들끼리 지들끼리 떠들고 뭐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뭐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은. 네, 윤 후보 도원결의 주장, 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그분으로 현직 대법관을 언급했을 때는 범죄자끼리 얘기한 것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의형제를 맺었다는 발언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결국 이 녹취록 안에서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두고 바로 아전인수 공방이라 그러는 거죠. 네. 변호인의 물대기 차원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은 갖다 끄집어내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그거 뭐 범죄자들끼리 한 걸 뭐 내가 뭘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아마 이 녹취록의 그 풀 텍스트가 아마 A4 500장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중한 TV 토론에서조차 대장동 공방으로 이런 녹취록에 근거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해명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다음 한 번 남은 사회 토론 분야 토론에서도 저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정영학 씨 동의를 얻어가지고 각 정당이 이 녹취록을 풀텍스트로 해서 공개하든가, 아니면 저는 사실 이게 문자보다도 활자보다도 오히려 그 음성으로 하는 게 더 맥락을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영학 씨 동의를 얻어가지고 각 정당이 이것을 홈페이지에다가 해놓으면은 국민이 합리와 상식의 잣대에서 이걸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괜한 공방. 이게 사실은 그다음에 팩트 체크도 되지도 않고, 다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확인되기도 어렵고 서로 공방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 한 번에 남은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저는 소모적 공방이라고 봅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기회 한 번의 토론은 국민에게 정말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상식과 합리 잣대에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니면 꺼내지 말든지, 꺼낸다면은 정말 원본을 꺼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분과 관련해서 현직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여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네, 조재현 대법관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분이야. 나한테도 내가 우리 김 부장, 그러니까 김만배 부장을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라고 말했다라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오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김만배란 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고 등산을 같이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 한마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조금 전 최수영 평론가는 아예 이럴 바에는 녹취록 원본을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찔끔찔끔 공개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녹취록 공방이 굉장히 지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이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떤 이득을 많이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 사실은 그 사법기관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을 의문을 풀어주는 게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검찰과 네. 경찰이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결국은 검찰의 지금 수사팀들과 그 상층부가 보면 결국 친정권 인사들이다라는 지금 어떤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과정도 보면 지금 뭐 소환 조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늦게 하고 또 검증 자체도 그렇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권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냐, 이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녹취록이 다 공개되더라도 사실은 이 녹취록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아마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다들 진술 자체를 뭐 다 바꿔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들을 조금씩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녹취록을 또 왜 남겼는가에 또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서로 간에 이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남겼을 수도 있고, 또 이 녹취록의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녹음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자기의 어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옥석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르쳐줍니까? 못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 검사들이나 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사한 걸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실도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했던 그런 검찰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검찰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했던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사건의 진상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특검으로 하자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특검은 정치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이제 그때 또 특검을 하자고 그래서 결국 뭐 특검을 못 했잖아요. 이 사건은 정말 진실은 이번 대선이 끝나더라도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 공세를 높이면서 다량의 대장동 관련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해당 문건 소유자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원 본부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2022년 2월 13일에서 14일경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재문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했던 결재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술을 이렇게들 말을 맞춰야 된다 등등등 이런 회의들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네, 이 본부장의 이제 기자회견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경찰에서 이미 입수한 문건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원희룡 본부장은 용도 폐기된 지나간 쓰레기를 새로운 쓰레기인 양 포장한 것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초조한 마음은 알겠으나 원희룡 본부장 때문에 온 나라의 거짓과 공작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제 그만 쓰레기를 치우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죗값이나 똑바로 치르기 바랍니다. 네, 서울중앙지검도 원희룡 본부장 기자회견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원 본부장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작년에 이미 압수했고 2건은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희룡 본부장 문서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언론에서 공개는 또 처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이 문건의 언론 공개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와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지검이 밝힌 대로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압수해서 지금 재판에 공소유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희룡 본부장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선거법 위반 자료는 검찰에 입수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말 처음서부터 압수수색, 소환, 영장 청구, 그다음에 공소유지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저는 그런 방증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의심이 조금 전 이현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 특검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또다시 진실 공방으로 가겠지만 얼마나 검찰의 수사가 무능하고 한마디로 정말 수사 의지에 대한 아무런 그 본인들의 계획이 없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판단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리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문건들이 왜 도로변에 벌어져 있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두 분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저게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자꾸 하시는데 특검 민주당도 계속 하자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자는 겁니다. 네. 대선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논란이 됐던 게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처음 발의했을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거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만 집어넣어 특검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서 하자고 그러니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마치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특검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합의가 안 된 것이고 특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이건 누가 승리하든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저는 동의하고 두 번째 왜 이걸 버렸냐 찾아봐야죠. 왜 그러냐 정민용 변호사 찾아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만약 이걸 다 없애려고 했으면 파쇄를 해야지 이걸 그냥 거기다 버립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좀 파쇄기 다 있는데 거기다 파쇄해서 완전히 없애야지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과연 어떤 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다 버렸는지 버린 이유는 뭔지 하는 부분 찾아야 되고 검찰이 밝힌 것처럼 이미 이 서류들은 검찰이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법원에도 이미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로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TV 토론회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여야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2일까지 이런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윤석열 후보가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1982년 좌우 시력차가 0.7이었는데 1994년 그러니까 검사로 임용될 때 그리고 2002년 재검 때는 시력이 0.2, 0.3으로 정상 시력이 바뀌었다. 이게 가능하냐. 따라서 당시 검사 임용 당시의 시력 자료를 내라. 그래서 법무부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관련한 수사 경력 자료를 다 내라. 대선 후보의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거짓말 여부는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검사 사칭 관련한 수사 자료를 일체를 내라 이렇게 밝혀서 결국 이것 또한 법무부에서 다음 달 2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다음 달 2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인데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여야가 또 한 번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선거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네거티브전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공개돼봤자 또 한 번의 이제 공방으로 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문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우리도 입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중앙지검이 좀 더 명확하게 밝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이 지금 과연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밝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 수사했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늦게 해서 자료 확보가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이 그러면 이 원본을 다 압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원희룡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결정할 때 당시 정민용이 이제 3가지 안 중에서 뭐 마지막 안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파일 자체는 아마 검찰이 못 입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 그렇다면 지금 왜 저런 문건을 아마 저기 보면 정민용 그 변호사의 이제 개인 명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메모가 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수사 압수수색 되기 전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민주당도 저 문건이 거짓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진실한 문건이라면
그 문건의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중앙지검이 과연 그러면 압수한 문건은 왜냐하면 문건을 압수하게 되면요. 재판을 하게 되면 검찰에 다 모든 문건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원본은 다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검찰이 그럼 입수한 게 그럼 사본인 것인지 원본인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야 모두 대선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대선 이후에도 이 논란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대장동 의혹 짚어봤고요. 다음은 정치개혁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안랭킹에서 만나보시죠.